인류가 가진 모든 핵무기를 한 곳에 모아 동시에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문명을 수십 번 지울 수 있는 무기를 실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억제력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핵무기는 도시 하나를 지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15,000기면 지구 표면의 모든 문명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폭발 이후 수십 년,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대기와 바다와 땅이 뒤흔들립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연쇄 반응은 기후를 망가뜨리고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인류라는 종 자체를 위협합니다.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힘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약 15,000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7,000기씩 가지고 있고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이 나머지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도시 하나를 완전히 지우는데 평균 몇 발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지구의 모든 대도시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명백한 과잉이죠. 각 핵탄두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강력합니다. 히로시마 원폭 하나가 8제곱킬로미터를 잿더미로 만들고 14만 명을 죽였습니다. 15,000기가 의미하는 파괴력은 그냥 곱하기 15,000이 아닙니다. 지구 표면을 여러 겹으로 태울 수 있는 힘입니다. 억제력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지는 절대적 과잉입니다. 우리는 적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행성 전체를 볼모로 잡은 폭탄을 쥐고 있습니다. 핵무기 숫자는 계속 바뀌지만 본질은 안 바뀝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실제로 터지면 인류 역사상 모든 재앙을 합친 것보다 끔찍할 겁니다. 15,000이라는 숫자 뒤에는 수십억 개의 심장이 뛰고 있고 문명 전체가 매 순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숫자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전 세계에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가 약 4,500개 있습니다. 도시 하나를 완전히 지우는데 보수적으로 3발이 필요하다고 치면 4,500곳 전부를 날리는데 13,500발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15,000기면 지구의 모든 도시를 지우고도 1,500발이 남습니다. 명백한 오버킬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핵전쟁이 터지면 대도시들이 1순위 표적이 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은 몇 분 안에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서울,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들이 한순간에 불지옥이 됩니다. 그 안에 있던 수백만 명의 삶이 섬광 속에서 증발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공기 중으로 분해됩니다. 오버킬이라는 말은 냉전시대 유물처럼 들리지만 지금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적을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실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군사 논리를 넘어선 광기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얼마나 깊이 절벽 끝으로 몰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도시 하나가 지워질 때마다 문명이라는 천의 실을 뽑는 게 아니라 천 전체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단순하지만 끔찍합니다. 모든 핵탄두를 한 장소에 모아 동시에 터뜨리는 겁니다. 현대 핵탄두 하나의 파괴력은 평균 수십만 톤 TNT급입니다. 보수적으로 20만 톤으로 잡으면 15,000기를 합치면 30억 톤 TNT가 됩니다. 이 에너지는 자연재해 수준을 넘어섭니다. 과거 지구를 뒤흔든 초대형 화산 폭발과 맞먹는 파괴력입니다. 이 정도 에너지가 한 점에서 터지는 건 지구 46억 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이건 자연이 만든 재앙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종말입니다. 폭발 중심부에서는 물질 자체가 플라스마 상태로 변합니다. 수백만 도의 열이 모든 원자 결합을 분해시킵니다. 에너지가 한 점에 모이면 그 이후 벌어질 파괴의 성격이 결정되고 충격파는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갑니다. 이건 이론적 사고 실험이지만 의미는 냉혹하게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절멸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동 중입니다. 단지 한 곳에 모으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이 무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터지면 결과는 한 곳 폭발보다 훨씬 끔찍할 겁니다. 이제
폭발의 첫 순간부터 시작되는 연쇄 재앙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발 직후 생기는 거대한 화구가 수십 킬로미터 반경의 모든 물질을 원자 단위로 분해시킵니다. 주변으로 퍼지는 충격파는 음속의 수십 배로 전파되면서 수천 제곱킬로미터를 순식간에 평지로 만듭니다. 모든 구조물이 원자재로 되돌아갑니다. 폭발 반경 수백 킬로미터 안에서 방출되는 열은 모든 가연물을 태우고 생명체는 의식하기도 전에 재가 됩니다. 폭발의 빛은 태양 표면보다 뜨겁고 밝습니다. 그 열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피부를 3도 화상으로 만듭니다. 충격파는 소리의 장벽을 산산조각 내면서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건물들은 종이 상자처럼 눌려 무너집니다. 폭심지에 있던 모든 건 흔적조차 안 남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지워집니다. 첫 3초 안에 수백만 명이 증발합니다. 첫 3분 안에 수천만 명이 치명적 화상과 방사선으로 죽어갑니다. 병원은 건물째 무너지고 응급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고 구조 인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생존자들은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방향을 잃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폭발의 즉시 효과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종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초기 폭발이 만든 화재들이 지평선 너머까지 동시에 번집니다. 타버린 식생, 건물 잔해, 유기물들이 수백만 톤의 검은 재와 그을음을 대기로 쏟아냅니다. 이 죽음의 입자들은 강력한 상승 기류를 타고 성층권까지 치솟습니다. 성층권에 도달한 미세 입자들은 지구 전체의 대기 흐름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화재는 그냥 불이 번지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화염 태풍을 만듭니다. 뜨거운 공기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주변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게 다시 더 많은 화재를 부채질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가 됩니다.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연기와 재가 하늘을 뒤덮어 낮이 밤으로 바뀝니다. 태양이 검은 장막 뒤로 사라집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간 그 흐름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기 상층부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미세 입자들이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떠다니면서 태양빛을 막습니다. 이게 지구 전체 기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화재가 꺼진 후에도 그 결과는 끈질기게 인류를 괴롭힙니다. 대기 중 입자들은 국경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집니다. 폭발이 만든 방사성 물질은 대기를 타고 지구 전역으로 퍼집니다. 폭심지 주변에서는 치명적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되어 노출된 생명체에게 즉각적 죽음을 선고합니다. 지구 전체로 퍼진 낙지는 토양, 물, 식물, 동물을 오염시킵니다. 인체에는 단기적으로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나타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률을 폭증시키며 유전자 구조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방사성 낙지는 투명한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재가 하늘에서 내리는 걸 모릅니다. 그걸 폐로 들이마시고 오염된 빗물을 마시고 오염된 음식을 먹습니다. 증상은 바로 안 나타나지만 며칠 내에 구토, 설사, 탈모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간염과 출혈로 죽습니다. 낮은 설량에 노출된 사람들도 평생 암과 질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유전적 손상이 전달됩니다. 방사성 오염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을 통해 생태계 전체로 증폭됩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은 수십 년 동안 먹을 수 없고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기형과 질병에 시달리고 그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들도 체내에 방사성 물질을 쌌습니다.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성 생태계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성층권으로 치솟은 그 흐름과 미세 입자가 태양 에너지를 막습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몇 도씩 떨어지고 이 상태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 급락과 일조량 감소는 전 세계 농업을 괴멸시킵니다. 식량 공급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기근이 찾아옵니다. 핵겨울은 그냥 추워지는 게 아닙니다. 햇빛이 막히면 광합성이 멈춥니다. 식물들이 서서히 고사합니다.
농작물은 싹도 안 트고 수확은 완전히 중단되고 식량 비축부는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 수요가 폭증하지만 전력망은 이미 무너져서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얼어붙는 추위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폭발로 직접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간접적으로 죽습니다. 기근이 대륙을 휩쓸고 남은 식량을 두고 폭력적 갈등이 벌어집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죽어갑니다. 어린이들, 노인들, 병약자들이 제일 먼저 희생됩니다. 생존자들도 만성적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로 각종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핵겨울은 폭발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서서히 앗아가고 그 영향은 한 세대 전체를 관통합니다. 전력망, 통신, 운송, 의료 같은 핵심 인프라가 완전히 멈춥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서 연료, 의약품, 식량 같은 기본 자원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사회적 패닉, 치안 붕괴, 대규모 난민 이동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정부와 행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폭력적 분쟁과 무정부 상태가 곳곳에서 번집니다. 생존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현대 문명은 정교하게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부분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전력이 끊기면 통신망이 침묵합니다. 통신이 마비되면 조정과 구조가 불가능해집니다. 조정이 불가능해지면 혼란이 기하급수로 증폭됩니다. 병원은 중환자를 받을 수 없고 약국에는 의약품이 없고 경찰은 치안을 유지할 수단을 잃습니다. 사회적 붕괴는 물리적 파괴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지고 폭력이 일상화되고 법과 질서라는 개념이 의미를 잃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약탈하고 사륙하고 인간성을 버립니다. 가족은 흩어지고 공동체는 해체되고 신뢰는 증발합니다. 문명적 활동 대부분이 중단되고 인류는 원시적 생존 본능만 남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론적으로 지구의 우라늄을 전부 캐서 수십억 기의 핵탄두로 만들면 그 폭발 에너지는 과거 대멸종을 일으킨 소행성 충돌과 맞먹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은 지각 구조를 변형시키고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고 막대한 양의 물질을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지구의 기후와 지형 자체가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단위로 바뀝니다.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충돌 에너지는 약 100조 톤 TNT급이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그 수준의 핵무기를 만든다면 대형 척추 동물의 대규모 멸종은 물론 인류라는 종의 완전한 절멸까지 갑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지질학적 사건입니다. 행성 지구의 역사에 새로운 멸종 시대를 새기는 대재앙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15,000기만으로도 인류 문명을 괴멸시키고 대부분의 인구를 절멸시키기엔 넘칩니다. 이 극단적 시나리오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을 걷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아직 행성 자체를 부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엔 충분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해, 잠수함, 강화 벙커, 극지방 외딴 지역에서 단기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 의약품,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자급할 수 없으면 생존은 그저 죽음을 미루는 것뿐입니다. 방사능 오염, 전염병, 극한 기후, 사회적 혼란이 결합하면 극소수만 제한된 기간 동안 간신히 버팁니다. 생존자들이 문명 재건을 시도해도 생태계의 괴멸적 파괴, 기후 변화, 유전적 환경적 오염이 회복 불가능한 장벽으로 막아섭니다. 벙커 속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안전할지 몰라도 결국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밖은 죽은 행성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깨끗한 물도, 숨쉴 청정한 공기도 없습니다. 저장된 식량은 언젠가 바닥나고 장비는 고장나고 사람들은 병들고 하나둘 죽어갑니다. 생존자들 사이에서도 자원을 두고 갈등이 터지고 절망은 폭력과 광기로 바뀝니다. 문명을 재건하려면 엄청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물, 비옥한 토양, 건강한 식물과 동물, 안정적인 기후,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핵 재앙 이후 세계에는 이 모든 게 없습니다. 생존자들은 하루하루 숨만 쉬는 것도 버겁고 미래를 설계할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인류는 완전히 멸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던 문명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폭발, 연소, 오염이 남긴 물질들은 지층에 명확한 얇은 층으로 새겨집니다. 인공 합성 물질, 플라스틱 조각, 희귀 금속의 비정상적 농축, 그리고 이례적으로 높은 방사성 동위 원소 비율이 결합된 이 인류세의 신호는 미래의 지질학자나 고생물학자에게 명백한 단서가 될 겁니다. 지구 자체는 긴 시간을 거쳐 서서히 치유되고 생명은 언젠가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후 새로운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암석 지층 속에서 우리의 흔적을 찾을 겁니다. 플라스틱 농축층, 방사성 동위 원소의 급격한 스파이크, 대량 멸종의 화석 기록을 분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재구성할 겁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를 자멸한 문명으로 기록할 거고 우리가 저지른 참혹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할 겁니다. 인류가 남긴 흔적은 수십만 년 이상 지층에 보존되어 그 시대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지만 결국 자기 파괴를 선택했다는 기록을 지질학적 증거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생명은 다시 진화하겠지만 인류는 멸종한 종들의 목록에 하나의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할 미래입니까? 인류는 지구를 파괴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의 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파괴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삶의 터전, 사회 구조, 미래의 가능성까지 잃게 됩니다. 핵무기는 억제력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를 인질로 잡은 기폭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로 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보 실험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냉혹하게 현실에 존재하고 우리는 매 순간 그 위험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15,000기의 핵무기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자기 머리에 겨눈 권총입니다. 우리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은 매 순간 새롭게 이뤄져야 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파괴된 폐허 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핵시대의 가장 잔혹한 역설이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실존적 딜레마입니다. 인류는 이 무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걸 어떻게 통제할지, 아니 더 나아가 어떻게 없앨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종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방금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무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인류가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